예. 저 진행합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인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의 부재로 오늘 회의는 직무대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충북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북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4년도 성과 등은 책자로 가름하고 2025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존경하는 전종률 의장님,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희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이승민 의원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공 의원님, 청도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청도군 농업대전환 추진 가속화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기후위기의 심화 및 지역 소멸 위협 대두로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 등 새로운 농경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군도 전 언면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업 대전환의 기본 방향입니다. 농지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해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해 스마트 기술 보급과 농업을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한꺼번에 양성해 가공, 수출해서 우리 농가 소득을 2배로 올리는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농지의 규모화 및 기계화 확대입니다. 읍면별 농업자원 특화 및 사각지대 없는 대전환을 균형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 전환입니다. 유기농 전환은 아이쿠비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친환경 제품을 저희가 생산해서 입점업체에 공급하는 걸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육성 및 가공 수출 방안 모색입니다. 6차 산업을 아이쿠과 연계 육성하고 또한 가공 산업을 활발히 진행토록 하여 전품목에 대한 수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출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 대전환 핵심 사업, 농업 혁신 타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동 영농형을 2개소 추가 공모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 정도 예정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2개소씩 해서 28년도에는 전 읍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 의식 전환 교육 지속 실시입니다. 새 농업인 실용 교육에 저희들이 의식 교육을 농업 대전환에 관한 의식 교육을 1시간 정도씩 섭외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지의 규모와 기계와 첨단화 3가지 혁신 요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혁신 농업타운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 규모는 80헥타르고 위치는 각국면 이름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각국면 살전업농 박기열 대표의 29농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달까지 사업 추진을 하고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건물 착공 및 이모작 작물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건물을 준공하고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에 사업 1년차 성과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농업혁신타운 사업 확산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1개소당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경농에 필요한 농업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계획입니다. 이번 달까지 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도에서 사업부지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예비 사업자를 발표하고 내년 1에서 3월에 사업 추진 관련 도 전문가 컨설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4월에 최종 선정될 계획입니다.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1조입니다. 농업인 생활안정도모 및 안전망 제공입니다. 농작물 재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작물 재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료 지원입니다. 85% 정도 됩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신체 상해 보상입니다. 다음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 보상 지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을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량은 1,600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 문화, 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20대. 사업 내용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소규모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입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5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출산 농업인을 위한 영농도우미 임금 지원 사업입니다. 432조입니다. 청도 반시 비상품 자원화 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도 반시 비상품 및 가공부산물을 이용한 자원화 시설 설치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착공하고 철거 착공입니다. 다음 달에 12월에 기계 및 설비 분야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5년 5월 정도 돼서 비상품 자원화 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농특산물 산지 유통 기반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출하농가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고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특산물 출하농가 물류비 일부 지원입니다. 여기 작년에 한 하차비입니다. 다음 복숭아 포장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250만 매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도 복숭아 박스 구입비 일부 지원입니다. 433조입니다. 농산물 좋은 유통센터 구축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산지 농산물의 상품화에 필요한 좋은 선별장, 좋은 저장고 지원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입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예능 설비 설치, 좋은 선별장, 좋은 저장고 신축입니다. 내년도 유통시설 분야 도비 지원 사업에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심사 나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청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정립 및 운영입니다. 목표액은 200억 원입니다. 금년도 정립액이 120억 원이고 내년에 추가 20억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청도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20회에 6천만 원, 국내 각종 박람회 행사 참여에 6회에 3천만 원, 복숭아 청도반시 홍보 행사 추진에 2회에 7,500만 원, 자매결연도시 미나리 홍보 행사 운영에 1,000만 원, 청도반시 판매관 운영에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조입니다.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입니다.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 확대입니다. 기존 버섯류 및 냉동 참치 중심의 수출에서 청도군 특산물인 청도 반시, 청도 복숭아를 비롯한 채소류, 과실류, 임산물, 건나물 등으로 수출 상품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25년도 농식품 수출 분야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하고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청도반시 수출 촉진 장려금 지원, 국제식품 박람회 및 해외 판촉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청도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국내 농특산물을 품질 인증제 시행을 통한 청도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고품질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사 후 청도군 품질인증 마커 사용권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달에 품질인증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5조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진흥지역 보존관리입니다. 조사기간은 매년 7월부터 12월경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증 발급,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등입니다. 조사 절차는 대상자를 등록하고 현장 조사 후 확인 점검을 통해 최종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존관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상시 정비로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도모하고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철저로 농지법 질서 정립입니다. 설치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부정농지 취득 방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농지법 제44조에서 46조입니다. 설치 현황은 읍면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농지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 대상은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외국인, 공유 취득 농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1기는 22년 8월 18일부터 24년 8월 17일까지입니다. 2기는 24년 8월 18일부터 26년 8월 17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심의 건수는 금년도 건수입니다. 작년까지 합격한 누계 1190건을 했고 그 중에 성인 건수가 1165건이고 반려 건수가 22건, 기타 3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436조입니다.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 및 안심 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축산농가 사육 자동화 장비 보급입니다. 한우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자가 사료 제조 및 급이기 설치 지원에 5천만 원, 사료작물 수확 장비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양봉 차량 자동 리프트기 설치 지원에 300만 원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돈 분요 액비 미세 폭기 장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에 3,200만 원, 축분 건조제, 퇴비 부숙제 지원에 2억 6,800만 원입니다. 기대 효과는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안심 축산물 생산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항한 친환경 스마트 축산 구현입니다. 지원 계획입니다. 축산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재보험료 가입 지원 400만 원,
비상발전기 지원 사업에 3천만 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에 200만 원, 안개 분무시설 지원에 1,600만 원, 축산농가 스마트 축산 장비 보급 사업에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융자 80% 자부담 20%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 국고 30%, 국고 융자 50%, 자부담 20%입니다. 기대 효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가 재해 예방 및 친환경 스마트 축산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437조입니다. 가축 개량 생산 기술 향상으로 생산성 극대화입니다. 지원 계획입니다. 축산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암소 능력 검증 사업에 5,50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2,400만 원,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사업에 5,400만 원, 비용용 암소 시장 육성 지원에 4천만 원, 우수 모던 농가 보급 사업에 7,200만 원, 돼지 액상 정액 지원에 2천만 원. 기대 효과로는 가축 개량 및 생산 기술 향상으로 수익성 개선을 통한 경영 기반 확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청도 소삼 경기장 노후 변압기 교체입니다. 목적은 청도 소삼 경기장이 2007년도에 종료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고장에 의한 정전 위험성이 높아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경기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시설 내역입니다. 수전 전력은 2850kW입니다. 변압기 삼상이 20kW 한 대, 300kW 한 대, 500kW 한 대이고 600kW 한 대, 1250kW 한 대입니다. 지원 계획입니다. 노후 변압기 교체에 1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도비 5천만 원의 도비 사업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438조입니다. 가축 전염병 청정화 및 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방역 상실 연중 운영입니다. 평일에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공휴일에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구제역 및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은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대비 열병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입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을 소 29,000도와 돼지 48,000도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업농가 14만 5천 도에 대하여 2억 6,600만원을 투입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항체 검사용 체열을 3,200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3,200만 원입니다. 백신 및 접종 지원입니다. 13만 3천 도에 대해서 2억 7,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청도군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반려동물 카페, 셀프 미용실, 컨텐츠 공간, 놀이공간 등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2월에 반려동물 센터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23년 11월에 전환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4년 3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했고 24년 8월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도 선정하고 사업 내용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지와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25년 10월에 반려동물 지원센터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39조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기반 조서입니다. 관내 축산물 판매 사업장 신고 및 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판매장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추석 전, 명절 대비 경상북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 이력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식용단 수거 검사를 실시하며 연중 상시 축산물 판매업장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청석의 청돌보 실명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경뉴스 최진구 PD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네,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대전환에 대한 추진 가속화에 대한 사업을 쭉 들었습니다. 물론 농업 대전환은 전력특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2023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농업의 첨단화, 규모화, 기계화, 기술적인 부분을 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영농을 공동 영농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게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뒤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혁신 농업 타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계속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농업이 그래야지 지역의 농업이 의식부터 대전환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서 규모와 기계와 첨단화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영농을만 잡고 있는 이 부분은 전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농업의 재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방안성이라든지 그리고 기후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기금 조성, 우리 청도군도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불안정됐을 때에 보탬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비보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친환경 작물에 대한 또는 보존, 지원 또는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업체에 놓여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농업인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경상북도에서는 필수 농자재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농업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농약이라든지 또 그 필름이라든지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가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존해 주는 부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가격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너무 규모와 크기가 다른 것보다도 실질적인 사업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혁신 농업타운 사업에 대해서 쌀 전업농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이 사업이 맞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모장을 통해서 그 법인체를 통해서 이익을 그 농가에게 전가하는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들이 집불금에 대한 보전을 못 받으니 그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저 전업농이 하고 있는 저 사업을 보존해 줘야죠.
일반 그냥 전업농의 대표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험을 하라고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직불제 관계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이게 임대가 아니고 공동영농이기 때문에 공동영농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수금파들과 하루만 일해도 공동영농에 참여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직불제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농지법이 굉장히 위험이 되는데요. 농지법은 적어도 90일 이상 영농을 해야지 경제와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90일 동안 저분들은 일을 같이 보탬을 해주셔야 되죠. 직불제 기준에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직불제의 기준이 뭡니까? 직불제라는 것은 농업인이라는 자격증과 같은 부분인데 농지법에서는 당연히 농부라 그러면 90일 이상 영농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사과 한 번 했다 해서 하루만 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직불제를 받습니까? 부정수급이죠. 제가 말씀드릴 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국의 29농가 중에 벼농사만 하는 농가는 한 집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벼 빼고도 농업인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요건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지법 위반 사례하지 않는 범위 아닌 범위죠. 90일 동안 영농 작업을 해야죠. 그거 아닙니까? 거의 농업인 자격 요건은 90일 이상 이 벼 농사를 빼고도 충분히 여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직불제는 다 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영농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직불제 받습니까? 임대를 줘야죠. 임대 공동영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대가 임대농이 아니고 농업 경영체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는 내가 정확히는 품질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대답은 과장님. 못 드립니다. 예. 품질관리원회 농업 경영체는 두 가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업 좀 밑에 자식들한테 와이프가 등록할 수 있고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품질관리원회 농업 경영체를 두 번째 공동 영농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등록해서 한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농업인 생활안전도모에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재해보험은 굉장한 그 안에 약관에 보면은 우리가 약관 다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약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거나 폭우가 왔을 때에 농작 포도 같은 경우에는 다 터지잖아요. 열과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열과 현상으로 터지면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걸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병해를 입지 않습니까? 병해를 입으면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입 농가한테 이 보험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원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병충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열과를 통해서 당연히 피해를 열과를 터져버리면 당연히 병충해가 오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든지 기계종합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보험입니다.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드는 안전보험료 같은 종합보험료 같은 경우 지원 사업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청도반시 비상품화 자원화 사업센터 건립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본궤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지금 철거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기본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이 지금 50억으로는 사실 기본 시설을 하고 나면 돈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야 이제 다시 어느 방향을 잡을 건지 정확한 방향을 아니, 잡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지 말고 비상품화하는 사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있냐는 거죠. 제가 잡고 있는 거는 우선 감 껍질, 그 다음에 감 따다가 떨어지면서 부사지는 거, 판저 10원짜리 동전보다 적게 들었는 거, 그 세 가지를 비상품으로 제가 분류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이거를 가져와서 일단은 냉동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지금 일부 회사에서 저 과당, 탄닌을 빼고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일정 소득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 업체라든지 그런 뭐 산학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술에도 감을 넣어가지고 지금 건복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되면 술에도 그걸 판저 들어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다행이네. 그런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다는 그런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센터 건립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또 콘텐츠에 충실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농산물 유통 판로 개척 지원에 홍보 판촉 행사를 하고 계셨던데 물론 복숭아 청도 반시 홍보 행사 뭐 분수께서도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직접 판매 촉진 행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출하를 미리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서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비 같은 그 특정 어떤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보다도 한 보름 정도나 이제 빨리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시범 포장이잖아요. 하우스잖아요, 하우스. 그래서 조기 출하할 수 있는 부분을 왜냐면 매대 선점을 하거나 하려고 그러면요. 시범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은 농협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선점할 수 있도록 시범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빨리 컨택을 해서 매대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그 부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우리 그 시설하우스 사업은 농길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몰라서 못했다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는 나중에 친환경 농업과에 할때 그 설명 과장님 드리시죠. 예, 그래서 시간이 얼마 말씀드릴게요. 그 토지 이용 실태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청도군 금천면 방지에 바스도 있어요. 전원주택 단지가 4년, 6년 됐네요. 그래서 방치된 땅이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LH 사태가 일어나면서 농지가 완전히 그냥 뭐 산이 됐죠. 인근에 그저께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인근 농지가 대나무가 집차같이 올라가 있더라. 그러면은 몇 년째 방치됐다는 거 아니에요? 몇 수년째 방치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농지법에 다 위반되는 사례죠. 왜냐면 농지는 농민이 농사 짓기 위해서 가지는 터가 많은 농지 아닙니까?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대단히 개발 행위를 통해서 묶여있는 그 우리 지역 금천면 방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농가들 피해를 많이 주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 대단히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나무가 올라와 있거나 아카시아 같은 풀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니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고요. 청도 소상공인당 노후 변화비 교체를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공룡공사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행성 산업이 청도군에는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될 부분이고요. 전국에 대한 그 인식의 개선, 의식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청소산 경기장 물론 제 꿈은 그렇습니다. 개인 꿈은 RC 게임과 같은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미래와 도전하고 새로운 첨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RC 게임과 같은 유사한 그런 게임이 경기장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청도공룡공사 사장이 취임을 했고 지금까지 몇 달째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청문회에 대한 범위도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청도군에서는 2023년 11월 16일에 이사청문회에 대한 부분, 물론 이사청문회에 대한 조례는 군수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될 사람이 공룡원 사장 아닙니까? 다분하게 공룡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를 운영하는 경영권자가, 경영을 해야 하는 수행자가 한 번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분석이 여기 소장도 계시겠지만 한 번은 얘기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청도군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47조가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될 때는 이런 취지로 청문회를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가 법에서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충실하게 공룡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서 청문을 반드시 여러 개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청도공룡공사가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래성을 얘기할 수 있고 사업의 이론을 받아갈 수 있겠어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과장님 하여간 노고가 많으시고요. 하여간 농업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건설적인 계획 많이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태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집과장님 너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앞에 이승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도 농산물 전유통센터가 2군데 구축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지금 좋은 창고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서 활용을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곳은 지금 우리가 보승 경매장에 들어가면 사실 여름에 바깥 온도가 30도 같으면 똑같이 30도에서 경매 보고 이래 막 6, 7시간 동안 거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승하는 노후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저온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래 한 15도에서 한 20도 사이만 유지해줘도 이 복숭아 품질 향상에는 월등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청도에서 하려고 저온 선별장하고 저온 저장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선별장에 복숭이 대기해가지고 선별해가 포장하는 데까지 대여섯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저온 시설을 해가지고 품질을 보존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금 농협에 공판장을 하잖아, 공판을 그렇지. 하잖아. 그쪽 전체적으로 예. 전 시설을 그렇지.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따로 전 창고를 했으면 물건이 더 많이 나오는 걸 그건 제작하는 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그 농협 공판장을 예. 다 신선도 유지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2020 이게 200억을
적립 목적으로 지금 해놓는 200억 기금 마련할 때까지 이거 사용처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농산물이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하면 우리 근데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죠. 아직까지 전에 한번 마늘 가격 폭락했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바람에 사용을 안 했고 그 사이에 지금 폭락한 사태는 없고 단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같이 농산물도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또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복숭아 같은 경우 품질이 조금 떨어진 이런 것을 구입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올해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지금 사용할 계획을 팀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내에는 무슨 가시적인 뭔가 계획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금은 마련해놓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걸 기금을 좀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활용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기금에 대한 유용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기금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200억 목표를 자꾸 해서 모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이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려고 마련해 놓은 게 기금인데 지금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농산물이 품질이 많이 또 기후로 인해 가지고 요즘은 농산물도 뭐 마음대로 이렇게 물량이 조정되지도 않는 부분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또 너무나 많은 물량이 나와서 공판장에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현상도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 이 기금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갑자기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걸 그냥 막 농민들한테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조금 미리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농지를 개인적인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사실 반채 농을 해서 주위에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이걸 해마다 실태조사는 하는 것 같던데 그 실태조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법으로 방치된 농지가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인가요? 예, 실태조사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청문회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얼마 이내에 자기가 경작을 하겠다라든지 다 사유를 가져가가 그걸 저희들이 늘 지켜보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 안 되는 거는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강제 처분은 어떻게 내립니까? 기간을 줘가지고 처분을 하든지 처분을 안 하게 되면 농지의 20%인가 세금을 때립니다. 이 농지 세금을 때리고 벌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방치된 곳이 많은데 그 방치된 곳이 말하자면 실태조사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실태조사 하실 때 좀 더 잘 세심하게 잘 할 수 지금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1차 해가지고 그래가 저희들한테 오르면 저희들도 다시 나가서 2차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가 현지 확인 다 하고 사진하고 다 해가 그래가 청문회를 붙입니다. 네, 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농지법
또 여러 가지도 또 하겠지만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미약한 부분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리실 때 정확하게 그 벌칙에 대한 걸 잘 이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실태조사 할 때 저도 꼼꼼하게 하셔서 주위의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방치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균이라든가 이런 게 옆밭으로 다 날라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써가지고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부자 청도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희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청도 농업발전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농촌기술지원과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쪽 청도군 농업인 회관 건립 외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청도군 농업인 회관 건립입니다. 기존 농업인 회관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신축이 요구되어 총 사업비 74억 원으로 화양읍 성북리 143번지의 4필지 4,640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656제곱미터의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 신축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공모 중이며 2027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농촌진흥 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지역 특화 장목 및 전문 강의 기법 등 전문성 기술 강화를 위한 직장 내 품목별 학습 멘토링 구성하고 농촌진흥청 등 전문 교육기관 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청도군 농민 특성을 이해하는 지역 특화 자체 강사 육성을 목표로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58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경영체 육성 교육입니다. 각 품목별 적합한 ICT 활용 스마트 농업 기술, 농업 경영 개선 교육, 선진 농가 및 연구기관 방문 등 현장 교육과 분야별 경영 컨설팅 등 품목별 맞춤형 기술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딸기 농가 23명 20회 대상으로 교육 추진 결과 이상 고온 기후 변화에 대응한 딸기 육묘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내년에도 딸기 농가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청도군 스마트 농업 경영체의 선두주자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 품목별 연구의 육성입니다. 사업비 도비 포함 6,400만 원으로 품목별 연구회 22개 외 회원 961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도비 포함 6,400만 원으로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기술 교육 및 현지 연찬, 정기총회, 우수연구회,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 기반 사업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품목별 연구회에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체 역량 강화 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및 전문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59쪽 4차 산업 변화 대응 농업인 교육으로 청도군 농민사관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8,050만 원으로 과정별 25회 100시간 내외로 청도반시 복숭아 기농영농 아카데미 교육 운영으로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실천 및
합리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업 혁신을 위한 영농 기술 교육입니다.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을 감, 복숭아, 식량 작물 및 신소득 작목 위주로 2,000명 대상 수요자 중심 특화 교육 실시로 기후변화 대응, 지역 주 작목에 대한 새로운 기술 교육과 정부의 농업 정책 등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역 특화 품목 전문 기술 교육으로 농업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500만 원 30명 대상으로 드론 이론과 실습 병행 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으로 신기술 및 전문 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460조 청년 농업인 농업 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청년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은 사업비 1,890만 원으로 청년 농업인 20명 대상 15회 교육으로 ICT 활용 기술, 스마트 농업 기술 등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도비 포함 1억 원이며 청년 농업인에게 농산물 생산 기반,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청도 농업인에게 스마트 농업 기술 및 경영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청년 농업인 디지털 농작업 기술 지원 사업은 도공모 사업으로 사업비 도비 포함 1억 원이며 농업시설 복합환경 제어 프로그램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농업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1조 농촌 융복합 사업으로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 향상 사업으로 사업비 자부담 포함 2천만 원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나 포장재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농촌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사업비 도비 포함 5천만 원이며 초, 중, 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하여 수업 내용 중 농업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설치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감물 염색 홍보 및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청도 반시 염색 제품 마케팅 지원과 박람회에 참여하여 제품 홍보, 판매 행사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 특화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농산물 가공 창업 기초 심화 교육을 운영합니다. 농산물 가공 희망자 20명 모집하여 판례 교육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농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사업입니다.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이며 햇섭 인증 관련 컨설팅, 농가 단위의 농산물 가공 시설 및 장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3개소 신청하여 2개소 수료 심사 선정되었고 지난주에 최종 현장 심사 다녀갔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국비 포함 4천만 원이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인력 전문 교육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전문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462쪽입니다. 농촌 여성 능력개발 전문 교육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은 국비 포함 700만 원으로 생활 개선의 화합 및 회원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합니다. 농촌 여성 전문 자격 취득 교육은 도비 포함 2천만 원으로 농촌 여성의 부업과 연계 가능한 전문 기능 교육을 운영하며 지역 특화 식품 개발 활성화 교육은 도비 포함 1천만 원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운료 등 메뉴 개발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 농촌 가정 출생과 육아 멘토링 사업으로 사업비 도비 포함 1천만 원으로 생활 개선 회원과 다문화 가정 및 취약 가정과 멘토, 멘티를 연결하여 생활 개선 회원들이 육아, 심리 상담 등 전문 교육 및 자격을 취득하고
멘토링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농촌 지역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3조 농촌 활력화를 위한 치유농업 모델 육성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사업은 사업비 국비 포함 6천만 원이며 치유농업 체험장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 인증 기준 모델 육성 사업은 사업비 도비 포함 1억 원이며 치유농업시설 구축 및 장비 지원 품질 인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포함 2천만 원으로 반려식물 치유 활성화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활동 지원 등입니다. 기농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기농인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융자 사업에 세계 사업 32억 5천만 원이며 이 중 군비로 23년 하반기부터 지원한 기농인 희망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은 현재 30명에게 매월 50만 원 또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농인과 지역 및 화합활동 지원 사업으로 예비 기농 기초는 초청 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2개 사업 5,600만 원 있습니다. 이 중 올해 기농 기촌 페스티벌은 11월 3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464조 기농 기촌 유치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기농 기촌 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말 농장 들락날락 청도 어때 설레밭 미리 살아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농 기촌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에 5개 사업 10억 9,500만 원을 전개하여 청년 창업 농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도군 기농 시범단지 조성으로 청도군 미리스테이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34억 원으로 금천면 임당리에 주거공간과 실습농장,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여 기농인 대상 초기 주거문제 해결과 농지 구입 확보로 안정적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설계 납품 후 공공건축 심의 검토 후 변경사항 승인 절차 중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동시 추진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조 미리해봄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14억 6,900만 원으로 미리스테이 사업장 유유지에 큐브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미리스테이 입소생들이 이상기온 대비한 소형 스마트팜 테스트용으로 활용됩니다. 유유시설 활용 지역 활력 사업으로 플레이그라운드 조성, 청도 조성입니다. 구 매전면 관하초동 운동장의 어린이 놀이터 및 주차공간 조성 사업으로 당초 실시 설계 완료 후 일부 수정으로 배수시설 및 물놀이 시설 추가 설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상감사와 계약 원가 심사 의뢰 등 행정 절차 중입니다. 466조 신한력 플러스 사업 하드웨어 부문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유유시설 활용 거점 마련으로 청도 문화사롱과 청도 공동부엌 시설 진행 중입니다. 문화사롱은 당초 구 철가방 극장 리모델링에서 건물 신축으로 실시 설계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과다 산출로 인하여 건물 구조를 지상 3층에서 2층으로 수정하여 실시 설계 중입니다. 청도 공동부엌은 구 관하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중 상향문 발견으로 건축물 안전진단에 문제 있어 다시 안전진단 후 구조 보강 공사와 병행하여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은 농업인 선호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농기계를 선정하여 농업 굴착기, 성용 예초기 등을 구입하고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 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택배 운반 차량 5톤 트럭을 추가로 올해 구입하였으며 다양한 농작업 지원과 농촌 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7조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6억 4천만 원으로 개인 농가의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산지 일간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은 국비 포함 2억 원 사업이며 면적은 최소 규모 5헥타르이며 작목별 작업 면적 상이합니다. 지역 농협, 주산지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등 밭작물 공동 경영체로 작물별 일관 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 경과 및 밭농업 기계화율을 향상시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사고 예방으로 안전 사용 확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상계소의 농기계 임대 시 실습 교육장에서 조작 방법 숙지 및 시운전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조작 미숙인 기농인 및 여성 농업인이나 희망자에게 요청이 있을 시 집합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으로 등하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비 포함 2천만 원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등하장치 부착으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468쪽입니다. 468조 농업기계 전도 전복 사고 감지 장치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포함 4,500만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임대 농기계에 전도 전복 사고 감지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에 제3자 보호자 문자 연락 체계를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장비 농기계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용 중장비 면허 취득 교육과 맞춤형 실용 용접 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조작 숙련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업면 수요 조사 중이며 취업 완료 후에 전문 학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전 직원은 지금 보고드린 2025년 업무계획에 나열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도 농업인들의 행복과 부자농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중단 없는 적극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농촌기술지원과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네, 이승민 의원입니다. 농촌기술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마웠던 부분은 농기 임대사업소에 올해 유독 비도 많이 왔죠. 또 무더위도 있었습니다.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룡 애초기가 쉴 틈이 없이 굴러갔어야 했어요. 고맙게도 또 선제적으로 또 요청하셨던 내용을 성룡 애초기 또는 뭐라 그러죠? 그냥 그 관리 형태로 나오는 애초기로 해서 주민들, 농가들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셔서 대신 감사합니다. 그 중장기 농기계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본 의원도 중장기 면을 취득해서 또 불삭기를 취득했었고 용접 교육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농가는 꼭 필요한 부분은 용접을 다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용접을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교육은 농가에 필요한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부분은 또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참 고무적이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 농업 경영체 육성 교육은 강선홍 교육이죠? 예, 맞습니다. 품목별 딸기
특히 올해는 딸기를 주관을 해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이어갔었죠. 예, 신층 교육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래 딸기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그 이상 그 고온 기후하고 맞춰서 육묘를 해가지고 저기 딸기 생산 많이 하는 그 고령군 같은 경우에 그냥 예는 대로 하다가 뭐 실패 보고 이래서 했는데 우리는 교육회가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딸기 농가가 엄청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원래 이게 20 농가를 했기 때문에 그 딸기 그 뭡니까 재배 농가의 그 수요에 일부만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요구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 또 요분들 다시 수요 조사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계획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강수농 2기로 졸업을 했었고요. 강수농 교육은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마케팅부터 해서 또 작물에 대한 기술 또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다채로운 폭넓은 그런 부분이었고 참여 농가들도 굉장히 세분해서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강수농의 교육이 뭐라 그러죠? 전문으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2년 과정 하는 걸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사관학교. 사관학교는 네. 1년짜리도 있고 한데 마이스터죠. 예, 마이스터 과정처럼 네.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죠? 예. 더위 쌀지름동도 마찬가지고요. 미나리는 그 전부터 김상수 군수께서 계실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미나리고 그걸로 해서 특화가 됐던 작물 아닙니까? 딸기도 전국에 내놓아도 이제는 손색이 없죠? 예, 딸기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강수농이라는 하나의 그 반을 만들어서 강수농 그 딸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마이스터 같은 느낌이 좀 나야 되는 느낌 해야 되겠다. 왜냐면 고려 실패했는데 딸기가 강수농하면서 이번에는 큰 효과를 봤잖아요. 기후에 대응했을 때 어떻게 그 딸기 러너를 어떻게 잘 살리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왔잖아요. 그냥 놔둬버리면 그 농가들 다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이러다 보니 그게 밑에 보면은 품목별 연구회하고도 상충될 텐데 이게 작은 공동체 모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은 품목별 연구회가 선진으로 나가는 그런 농가들 아닙니까? 예. 그냥 복숭아, 감 너무 치중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임산물도 얘기를 할 텐데요. 임산물 얘기할 텐데 이런 부분에 강점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품목별 연구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요자 중심입니다. 물론 그 관에서 만드는 건 아니죠. 그 연구회에서 요청이 와서 작업반에 연구를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초가 아니지. 민초피. 초피. 예, 그러니까 민초피라 하면은 예. 가시가 없는 걸 민초피라 그러죠. 예. 초피 또는 우리말로는 제피라 그러죠. 제피. 산초는 안 되니까. 그 연구회가 우문매연에서 연구회가 생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가 좀 도와드리는 게 안 맞나. 왜냐면 인산물 쪽으로. 왜냐면 다 농산물로 가니 운문, 각복 이런 쪽에는 산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서는 농산물 하기에는 경쟁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쪽에는 산나물 클러스터를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 몇 년 자빠져 버렸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임산물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회가 통해서 사업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결국에 안 됐습니다. 근데 경과는 들으셨죠? 예. 자세히는 몰라도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네. 개인 농가에 사업비를 몇천만 원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 법인, 연구회, 장목반은 잘 요즘 안 됐더라마는 그네들이
공정을 받으면서 고유벌을 받아가면서까지 연구회를 결성했는데 사업비를 편성 안 하면 어떡합니까? 같이 하겠다는데. 품목별 연구회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일은 일개 농가들, 연구에서 일개 농가들한테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강성농 딸기 뭐라 해야 되나, 딸기 반처럼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시너지 내고, 그게 낫지 않나요? 거기 사업 투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일개 농가에다가 치중을 하는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그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네. 영농기술교육의 새해 농업인 기술교육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걸 통해서 많은 농업 기술을 받았고, 해마다 바뀌는 그런 정보를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술적인 제휴도 되고, 이때 식량 작물일 때는 PD 친환경에서 좀 추진하고 있고 수정하고 있는 액미 문제는 거천면, 운문면 PD 하셔야 됩니다. 일개 농가의 실수로 계속 오염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건 친환경까지 다시 이거 다 다루기로 하고요. 그 청년 농업인 디지털 자립 기반 아카데미 운영 좋습니다. 청도군이 인큐베이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청년 농민들한테 융자 사업, 큰 몇 억짜리 사업을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잡아서 농기은행에 대한 어느 분구를 잡아서라도 단지 조성을 만들어서 청도군을 어떻게 책임지시더라도 청년 농업인들이 하지 아니하는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냥 지원 보조사업 해서 청도군의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청도군이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청년들이 스스로 여기서 자립해서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애사만 넘쳐나게 준다고 해서 핏쟁이를 만드는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청도군에 있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네. 농산물 가공도 똑같습니다. 농산물 가공도 우리 청도군이 가공센터가 있습니다만 교육만 하는 기능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도군은 거점 가공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산동에 또는 산서에 또 청도군에 청도읍에 화양이나 청도읍에 있어야 합니다. 농가용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에 해썹 인정 농산물 가공 시설을 한다고 해서 저 사업비를 2억이죠? 네.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과장님, 저는 시범사업을 농가에게 한다는 건요, 정말 무리수라고 봐요. 해썹 인정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교수한테 온갖 얘기를 해서 그 소리 받아야 되고요. 그럼 해썹 인정을 받고 손 칩시다. 그러면 유통이든 판매 루트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그분들이 저기에다가 예를 들면 생산하지 아니하고 유통만 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농가들 위주인가요? 괜히 해썹이라든지 저런 사업을 많이 확대한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바람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쁘게 보고요. 청도군이 거점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해썹 인정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심청교육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신화를 플러스 하고 있는 공유법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실습하고 시제품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독립해서 하고 싶다 그거 할 단계가 오면은 요게 지금 도비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청하면 요거는 사업 내용이 해썹 인정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 판매를 하려면은 무조건 해썹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유예시켜 놨는 단계이고 우리 가공센터도 당연히 해습 인증 다 받아놨고요. 농가에서도 자기 가공 창업장을 만들려면은 해습을 받아야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해습 받는 그 의원님 말씀처럼 해습 받는 게 그냥 우리 공무원 담당 공무원하고 농가하고 이래 의논회가 이게 안 됩니다. 그 교수가 관여해서 이게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기계는 어떤 공정으로 놓고 이거를 우리가 컨설팅을 다 받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기계도 들 넣고 제품에 대한 컨설팅, 해습 인증에 대한 컨설팅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요 2억 원 사업입니다. 저 농가는 그러면은 시험 사업을 시행할 때 그분은 그 전에 그 가공센터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신 거죠? 교육 다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제품도 거기서 만들어가 이제 다 성공해서 이제 나가면은 자기들이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공장처럼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전에 말씀 죄송한데 그 전에 과장님 네. 우리 그쪽 가공센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교육의 일환이잖아요. 거기서 생산한 기반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공이라는 게 농산물이 A에서 Z까지 종류가 너무 많고 A라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A에서 Z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인들이 교육받고 이러면은 여기서는 다 충족이 안 되니까 자기가 사업장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고 여기는 자기가 시제품 만들고 물론 농산물 제조 품목 허가내서 로컬푸드라든지 이렇게 판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자기 농산물 가지고 이제 수확할 때는 재배할 때는 하고 수확해서 한시적일 때 이제 나올 때 그때 잠깐 요 몇 개월 동안 해서 로컬푸드 판매하고 이런 게 과장님 그것도 좀 알겠는데요. 예. 제가 그쪽 가공센터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군의 다양성보다도 청도군에서 많이 생산된 주산지를 통해 많이 생산된 잉여 농산물, 네네. 과잉 생산된 농산물 처리를 잘 못할 때에 거기에 대한 거점 가공센터를 먼저 첫 번째는 생각을 한번 해두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귀농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좋습니다만 귀농을 했던 분들의 정착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청년들이 정착해서 얼마큼 정착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와서 사업을 성공했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세요? 예, 지금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찾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네. 그 듣고 싶은데요. 네네, 잠시만요. 그 현재 우리 청도에 원래 36명이고 평균 36명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는 나중에 들어야 되겠는데.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찾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2018년부터 해가지고 전체 137명이 됐고요. 최종 중간에 또 자기가 뭐 농업 해보니까 또 아니더라. 이건 융자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또 힘들고 뭐 열악하다 이래서 최종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6명입니다. 그래서 91.3%로 지금 우리가 지금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 끝으로 여기 제가 농기계 할 얘기 많지만 끝으로 얘기 안 드릴게요.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가쁘게 이장님께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전자에 우리 인근에 있는 분인데 고향집인데 살지는 않으신데 주말 농장을 하시던 분이 또 전복 사고로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들이 아버지 연락이 안 돼가 가봤더니 현장에서 아직까지 그게 전복되어 있던 것을 주민도 그냥 전복되는 왜 안 치워놓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도군 인구도 가뜩이나 없는데 농기계 사고를 해서 돌아가신다는 거잖아요. SS기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한번 기울어지면 그냥 그저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또 SS기는 목만 내놓고 있어. 가슴부터 목만 내놓고 있어. 왜냐하면 약을 칠 때 나무가 그릇저릇 가지에 걸릴 것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그 캐빈이 있어요. 캐빈이 있지만 띠뿌리는 거예요. 나무에 그릇저릇거리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SS기가 넘어지면은 액체 상태인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액체는 그냥
솔림들 솔리면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원통에 액체를 담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 해서 액체가 그냥 다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넘어질 때 뭐 캐빈이든 뭘 이렇게 안전장치든 트럭 안전장치를 튀어나올 수 있는 방안선을 한번 연구해 본다든지 그것도 우리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동 농기계사에서 연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휴를 하든지 청도가 이런 전복 또는 이런 농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돌아가시는 분이 자꾸 발생하니 우리 스스로도 이거를 한번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라서 영농에 대한 또 농업 기술에 대한 이과에서도 그거보다 한번 고심해 보시고요. 농기계 사고로 돌아가신 분 없도록 우리 청도군이 한번 관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예, 그 농기계 사고 때문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농기계 전도 전복 사고 감지 장치를 이제 우리 임대 농기계에다가 이제 부착해서 그 보호자한테 빨리 이렇게 그걸 어떻게 알려주고 감지한테 넘어가면 이제 보호자한테만 연락하는 건가요? 연락하고 119에 바로 연락하고 이러나요? 지금 그 오늘 또 도에 그 협의가 있는데 그 119 우리는 지금 주장하는 게 119하고 바로 골든타임을 안 놓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하고 바로 연결돼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 경북도청에 뭐 재단 안전 24시간 근무하는데 그쪽으로 연결되면 그쪽에서 이제 우리 시군으로 연락을 한다. 이거 제가 생각해도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119하고 연결되도록 지금 팀장님하고 주무관 지금 도청에 오늘 또 회의 있다가 보냈습니다. 그거 어쨌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방금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리 지역 거점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농민들께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좀 신경 쓰십시오, 강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농기촌 청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육 등록 있는 사람들만 기농기촌에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91%란 말씀은 교육 등록하고 이자 지원 받아가는 분들, 이런 기사 받아가신 분들만 가지고 우리 군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기농기촌 인구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늘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회장님. 우리 지난해에 기농기촌 했던 인구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시죠? 지금 제가 지금 자료 찾고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예, 답변하면서 제가 지금 이게 순서가 예. 그 지난해 우리 23년도에 이거는 전체 아니고 읍면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네.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기농과 기촌을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기농이 그 121가구에 179명 가구 원수가, 그리고 기촌이 318가구에 503명, 이래가 합계가 439가구 수에 가구 원수는 682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몇 년 뒤에 지금 2023년도에 기농하셨던 그 인구들이 5년 뒤에는 몇 분 정도 남아 계신지 이런 것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악해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가 기농 인구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3.2% 정도 줄었고 기촌 인구 같은 경우에는 17.8% 정도 줄었거든요. 이렇게 주는 바뀌었습니다. 기촌이 3.2%고 기농이 17.8%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전국적인 추세가 우리 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우리 정책 만드시는데 더욱더 좋지 않겠나,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